예, 법경제학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에서 코드 정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성이 존재할 때 외부성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양의 외부성은 지나치게 적정량보다 작고, 왜?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데 그 남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꿀을 따는, 많이 인용되는 예죠. 꿀을 따는 양봉업자는 자기 꿀을 얻긴 하지만 동시에 나무들이 서로 암술수술이 수정을 해서 과일이 잘 열리게 해주는 양의 외부성을 일으킵니다. 즉 양봉업자는 단순히 꿀을 따지만 옆에 있는 과수원은 이 벌에게 많은 효용을 얻어요. 근데 이 양봉업자는 100만 마리가 꿀을 따는데 가장 자기가 관리하기 좋은 숫자인데, 사실은 이 100만 마리로 자기가 100만 원을 얻지만 옆에 있는 과수원은 이 100만 마리 때문에 공짜로 100만 원의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이 과수원들은 양봉업자가 1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100만 마리가 아니라 한 200만 마리쯤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과수원들이 자기가 얻는 100만 원의 이득에서 한 반쯤을 주고, 그럼 양봉업자는 이제 100만 마리에서 100만 원인데 200만 마리에 50만 원, 150만 원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렇게 시장이 열리면 아마 과수원이 우리 과일 잘 열리게 벌들을 풀어놔서 감사합니다 라고 돈을 주고, 그래서 양봉업자는 100만 마리 대신에 150만 마리나 200만 마리 양꿀을 더 벌을 많이 키우겠죠. 그 이유는 과수원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게 외부성이고, 따라서 과수원 사람이 양봉업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양봉업자는 굳이 자기 돈을 들여서 과수원을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100만 마리의 그 꿀벌들만 키우고, 따라서 과수원은 아쉽지만 돈을 더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룸메이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악이 너무 크게 틀어갖고 이 사람이 저녁마다 2시간씩 A라는 룸메이트가 음악을 듣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B라는 룸메이트는 2시간을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면 A 룸메이트가 마음 모질게 먹고 나는 내가 좋아 그러고선 2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1시간 저녁마다 1시간 들을 때는 자기가 10,000원이라도 내고 음악을 들을 거지만 사실 두 번째 시간은 그렇게 첫 번째 시간만큼 자기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5,000원의 효용밖에 못 얻어요. 즉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쓰는데 9시부터 10시까지는 자기가 10,000원을 주고라도, 누가 못하게 하면 10,000원 줄 테니까 저 음악 좀 듣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10시부터 11시까지는 10,000원은 아니고 5,000원 줄 테니까 해주세요. 이런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으로 하거나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세요. 반대로 이 B라는 룸메이트는 너무너무 음악을 싫어해서 첫째 시간에는 5,000원을 주고라도 남이 음악을 못 듣게 했으면 하는 거고, 둘째 시간에는 이제 더 노이로제가 걸려서 9시부터 10시는 5,000원 정도의 피해를 입는데, 돈으로 따져서 10시부터 11시는 10,000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는 뭐가 좋겠습니까? 첫째 시간은 A라는 사람이 나는 10,000원이라도 내고 듣겠다. B라는 사람은 내가 5,000원 줄게 듣지 마라. 사회적으로는 이 음악을 듣게 되면 10,000원이 증가하는데 5,000원의 비용이 B에게 발생하죠. 그래서 A, B를 그냥 1대1로 합치면 10,000원 빼기 5,000원, 5,000원 이익입니다. 근데 둘째, 10시부터 11시 사이는 음악을 듣는 A는 5,000원밖에 행복감이 늘지 않는데 B는 10,000원이나 행복감이 줄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5,000 빼기 만, 즉 마이너스 5,000원이 효용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A가 하루에 1시간만 음악 듣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기숙사 사감이 사실은 코드 정리 말고 자기가 직접 가서 이거를 컨트롤 한다고 해봅시다. 되게 간단하죠? 이 기숙사에서는 9시부터 10시까지만 음악을 들어라. 10시 이후에 음악을 들으면 기숙사에서 쫓아낸다. 라고 하면 A는 1시간만 들을 거고 B는 불만은 있지만 1시간 정도 참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이유가 1시간은 만 원의 효용을 A가 누리는데 5,000원의 불쾌감을 B가 누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5,000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네요. 현실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이런 싸움은 있을 겁니다. 10시까지 들어야 하는데 10시 10분까지 들었다. 이런 거 갖고 자잘한 싸움은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첫째 시간은 A가 10,000원의 행복, 둘째 시간에는 1시간 더 추가하는데 5,000원의 행복인데 B는 첫째 시간에는 음악을 들으면 5,000원의 불쾌감, 둘째 시간에는 10,000원의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기숙사 사감이 이 돈의 가치를 알 리가 없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A한테 넌 도대체 9시부터 10시까지 얼마나 음악을 듣고 싶니? 그다음에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얼마나 음악을 듣고 싶니? 여러분이 A라면 정직하게 첫 시간은 10,000원이고요. 둘째 시간은 5,000원이에요. 말할까요?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어린 학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달코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얘기만 잘하면 자기가 2시간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10만 원, 둘째 시간에는 전 더 듣고 싶어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B가 순진하게 첫째 시간은 5,000원의 괴로움을 느끼고요. 둘째 시간에 10,000원입니다. 그럼 기숙사 사감은 이거 싫어한다는 거는 5,000원 10,000원인데 듣고 싶다는 건 10만 원, 20만 원이니까 그냥 너 마음껏 들어라. 밤새도록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뭡니까? 보이는 손. 앞에 가볼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손의 문제. 이 기숙사 사감이 보이는 손이죠. 왜 결정을 내리는 게 가격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두 명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10,000원, 5,000원인데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거짓말 때문에 이 거짓말 때문에 기숙사 사감님이 1시간만 듣게 해줬는데 2시간 더 나아가서는 3시간, 4시간을 듣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B가 저는 100만 원을 주고도 이거 못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1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아예 이 기숙사에서 음악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 청취가.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기숙사 사감이나 즉 보이는 손이나 정부나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규제를 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규제를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즉 아예 이게 1시간이 사회적으로 최적인데 0시간으로 보든지 2시간, 3시간으로 보면 그거는 효율성이 달성될 수가 없겠죠. 2시간, 3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효율성이라 하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0시간을 들으면 A의 행복감도 0이고 B의 피해도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2시간을 들으면 A는 첫 시간에 1만 원 가치, 둘째 시간에 5,000원 가치 15,000원의 효용을 느끼고 B는 첫째 시간에 5,000원의 피해, 둘째 시간에 10,000원의 피해를 해서 15,000원의 피해를 입어서 A와 B를 합치면 플러스 15,000, 마이너스 15,000원 0입니다. 그래서 0시간을 듣나 2시간을 듣나 사회적으로는 순수한 가치가 0이고요. 근데 1시간을 들으면 A는 10,000원의 행복감, B는 5,000원의 비용을 느끼기 때문에 사회적인 순수한 행복의 증가는 효용의 증가는 5,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 증가, 경제학자가 많이 욕먹죠? 파이의 크기를 크게 한다? 맞습니다. 저희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파이를 크게 하는 게 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1시간을 들을 때 파이의 크기가 5,000으로 가장 크다. 0일 때는 1시간도 안 들을 땐 0, 2시간 들을 땐 0, 아마 3시간, 4시간은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을 듣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부를, 국가의 경쟁력을 이끄는 길이고 가장 그것이 효율적인 길인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보이는 손인 기숙사 사감이 이것이 1시간이라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보이는 손이 이거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손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시장이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을 못한다는 이 외부성 시장 실패의 케이스에서 보이는 손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은 또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규제를 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적어드린 게 오염물을 내보내면 피구세라고 해서 너희가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음악을 들을 때마다 돈을 내라 이제 이런 것이 피구세인데 이것 또한 피구세를 내서 너 음악 들을 때마다 7,000원씩 내라고 하면 첫째 시간에는 7,000원 내고도 자기가 10,000원의 행복감이니까 A가 들을 거고요. 둘째 시간에는 5,000원밖에 행복감을 못 느끼는데 7,000원을 내야 되니까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성되는데 그럼 이 7,000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만약에 기숙사 사감 보이는 손이 잘못 판단해서 이걸 2,000원으로 하면 둘째 시간에도 5,000원 효용인데 2,000원이니까 듣겠죠. 만약에 이거를 2만 원으로 하면 첫째 시간도 안 듣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고 이 정확한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숙사 사감 보이는 손이 이거를 잘 처리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거짓말 말고 뇌물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기숙사 사감한테 매일 1,000원씩 뇌물을 준다든지 B가 기숙사 사감한테 2,000원씩 뇌물을 줘서 음악을 못 듣게 한다든지 이런 일도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처리할 수 없는 외부성이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보이는 손이 잘 처리할 거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코우즈 교수님이 코우즈 정리로 다시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주자. 즉 권한을 한 명에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음악을 조용한 그 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음악을 듣고 싶은 A가 그 권한을 가진 B에게 돈을 주고 할 것이다. 이 경우는 A는 자기가 10,000원, B는 5,000원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손이나 기숙사 사감한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막 과장을 하겠죠. A가 나는 너한테 1,000원밖에 못 줘. 그러면 B는 그래? 나는 권리가 있는데 나는 5,000원은 받아야겠어. 간도. 그러면 A가 5,000원이라고? 나는 사실 10,000원까지 줄 생각인데 내가 1,000원을 고집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7,000원 줄게. 이렇게 해서 7,000원에 타결이 돼서 첫째 시간에 음악을 듣는다면 A는 10,000원의 효용에서 7,000원을 뺀 3,000원의 효용을 느끼고 B는 7,000원을 받고 5,000원만큼 듣기 싫은 음악을 들으니까 2,000원의 순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는 이때 B가 조용히 살 권리를 주는 것도 있지만 A에게 음악을 마음대로 들을 권리를 주면 또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되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A가 마음대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2시간 동안 들을 거예요. 근데 둘째 시간에 A는 5,000원의 가치를 느끼죠. 그럼 B가 A한테 사정을 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만 좀 들어라. A는 싫어 라고 하는데 사실 A는 5,000원 이상 받으면 그만 들을 용의가 있어요. 근데 B는 10,000원까지 줄 용의가 있죠. 그러면 B는 10,000원까지 돈을 주려고 하고 A는 5,000원만 받으면 해주려고 하면 여기도 역시 한 8,000원쯤에서 타결이 되면 B는 10,000원의 효용을 느끼면서 8,000원 줬으니까 2,000원이 이득이고요. A는 사실은 음악 듣고 싶은 5,000원을 희생했지만 8,000원을 받았으니까 3,000원이 이득이겠죠. 한 발 더 나가서 아주 음악을 듣지 말자라고 B가 내가 돈 줄게. 얼마? B는 5,000원까지 줄 수 있고요. 반면에 A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첫째 시간은 10,000원이니까 10,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A는 10,000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B는 5,000원 이하로 줘야 되니까 이때는 타결점이 없어서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코우즈 정리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게 그 큰 조건이에요. 큰 if라고 그러죠.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코우즈 정리처럼 시장이 타결돼서 이 둘이 협상 가능하도록만 기숙사 사감이나 정부가 해줄 수 있다면 외부성이 내부화돼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오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들어오면서 법경제학이 많이 발전했다. 좀 외부성하고 코드 정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고,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을 수 있지만 또 저는 학생 때 자꾸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루하지만 정리를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학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아직도 효율성이나 코드 정리나 외부성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은 너무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게 그것이 자꾸 등장할 때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들어가기 전에 그냥 경제학자적인 썰렁한 조크를 하자면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인간 활동이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에 의해서 활동되면 되는데 가끔 아주 소수의 보이는 손이 필요할 것 같은, 즉 보이지 않는 손이 활동하지 않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시장 실패, 외부성의 경우가 생기는데 이 외부성의 경우를 해결하고자 만든 학문 분야가 법학이다 라고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학이라는 결국 정부, 검찰, 경찰, 판사가 개입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앞에서도 기숙사 사감이 넌 1시간만 들어. 또 너는 음악 들을 때마다 세금, 피고세라는 세금을 내. 피고는 참고로 영국의 경제학자, 오래된 100몇 년 전 분인데 그분이 오염물질 내보낼 때마다, 이런 소음이 날 때마다 거기 세금을 붙이면 그 사람들이 자제할 거다. 이제 이런 것이 피고세고요. 아니면 코드 정리도 시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숙사 사감이 이 기숙사에서 음악 들으려면 A가 B한테 허락을 맡아. 또는 너 조용한 환경을 B가 원하면 A한테 돈을 주고 음악을 못 틀게 해. 라고 그거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성이 발생하면 어차피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그 정부 개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법경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쿠터 앤 울렌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3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재산권 문제고요. 두 번째가 계약 관련한 계약법. 세 번째가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한 용어가 없는데 토트라고 해서요. 그 사고가 생겨서 피해를 교통사고로 A가 B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그런 사고에 대한 법. 이 3가지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책학원 순서가 재산권이 제일 프로퍼티 라이트이 제일 먼저 나오고 책에는 그 다음에 토트라고 사고가 먼저 나오는데 그리고 계약법이 나오는데 저희는 계약법을 먼저 다루고 맨 마지막에 토트를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드디어 우리가 법 쪽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property right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property right 재산권은 그 3가지 큰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권이라는 거는 왜 있어야 되냐?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재산권이라는 이런 법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문제냐? 두 번째, 재산권은 누구에게 줘야 되냐? 재산권, 그러게요. 큰아들, 둘째아들 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기숙사 사감이 B는 조용한 기숙사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너 음악 듣고 싶으면 B에게 얘기해 라고 B에게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음악 듣고 싶으면 들어야지 A가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음악을 좀 안 듣고 싶으면 B가 A한테 사정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하는가입니다. 저희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자꾸만 옆에 개가 와서 무슨 볼일을 보고 자꾸 짖는다, 땅을 파헤친다라고 할 때 그 개를 집에 묶어놔서 다시는 그 김신의 개가 한승구 교수 집에 가지 말게 하세요라는 것도 있고, 아니 개가 땅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이렇게 실내를 하고 화장실로 써서 피해가 나면 그때마다
그 옆에 있는 김 씨는 한승구 교수에게 10,000원을 줘라. 피해가 있으니까. 이게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답을 하는데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나름 또 재밌고 심오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답을 하는 방법으로 이 재산권 프로퍼티 라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이게 지금 5분이 남아서 다 이번 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지금 이게 7번째 강의인데 7번째 강의 못하면 8번째 강의야 이어서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왜 네 거 내 거 가려서 써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이 없는 원시시대. 원시시대는 재산권이 없겠죠. 원시인들이 뛰어다니는데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 가면 사자나 하이에나가 뛰어다니는데 너 하이에나 여기 왜 들어와? 여기 사자 땅이야.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영역 다툼은 있는데 그건 이제 다툼이지. 사자하고 하이에나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와서 내가 판사인데 여기는 그 하이에나 땅 아닙니까? 왜 사자가 와서 이럽니까? 이렇게 안 해주죠. 그래서 이 재산권이 필요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다투는 형국인데 원시인도 그랬을 거예요. 원시인들도 처음에 재산이 어디 있어요? 땅 있으면 옆에 김씨 뒷집 옆 이씨 그다음에 나 박씨 다 같이 사는 거지. 나무에 사과가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과수원 가서 사과 따먹으면 아마 잡혀갈 겁니다. 왜 저기 과수원 농부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네가 공짜로 따먹냐. 그렇지만 옛날에 원시인들이 가다가 사과나무 있으면 김씨가 따먹고 옆에 있는 이씨도 따먹고 서로 따먹는 거지. 김씨가 이거 내가 먼저 발견한 사과인데 왜 이씨 네가 먹냐 이러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무슨 누구 나무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원시인들이 서로 막 김씨 이씨가 다니다가 옥수수라는 걸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옥수수는 없죠. 이거 옥수수는 남아메리카에서 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옥수수가 있었다. 아니면 남아메리카에 페드로하고 무슨 마티네즈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데 이 옥수수를 김씨 이씨가 가다가 이제 먹었어요. 원시인 김씨하고 원시인 이씨하고 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그때는 그게 없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철수하고 영수가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맛있단 말이에요. 먹고서는 이제 옥수수를 먹었는데 깨끗이 안 먹고 던져놨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와보니까 강변에 가보니까 철수가 그 다음에 거기 옥수수가 자라는 거예요. 여기 옥수수가 안 자랐는데 도대체 이 강변에 갑자기 옥수수가 왜 자라지? 머리가 좀 좋아요, 철수가.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작년에 내가 여기서 옥수수를 먹고 그 옥수수 떼를 여기다 버렸는데 이 버린 데서 옥수수가 자란 것 같네? 라는 거에 이제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영수인테도 이거 옥수수를 땅에 이렇게 버리면 거기서 옥수수 나무가 자라는 것 같다. 그래갖고 둘이 우리 맨날 옥수수 찾으러 다니는데 요번에 옥수수는 먹지 말고 그 옥수수를 좀 이렇게 나눠서 땅에다 한번 우리 뿌려보자. 라고 해서 뿌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철수가 뿌린 데서 10개 뿌렸는데 10개의 옥수수가 열리고 영수도 5개 했는데 5개의 옥수수가 열렸어요. 이 맛있는 옥수수를 우리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옥수수를 뿌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옥수수 이 나무가 자라서 옥수수가 나무가 잘 모르겠네요. 옥수수가 자라서 식물이 자라서 옥수수를 힘 안 들이고도 찾아다니지 않고도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좀 더 생각했겠죠. 이렇게 물도 있고 땅이 기름진 곳에 하면 옥수수가 잘 자라는구나. 그래서 이제 철수하고 가족들은 아껴서 이번에 옥수수 한 100개를 심었습니다. 영수도 옥수수 또 100개를 심었어요. 그리고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철수가 이렇게 정성껏 키우고 영수도 정성껏 키우는데 병철이라는 애가 있어요. 병철이라는 애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옥수수, 이 귀한 옥수수가 막 100개씩 여기도 100개 저기도 100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따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철수하고 영수가 달려와서 아니 이 옥수수 네가 따먹으면 어떻게 병철아? 그래서 병철이가 아니 그럼 옥수수를 있으면 따먹는 거지 뭐가 문제야? 병철이가 일리가 있는 게 여태까지 지나가다 옥수수 있으면 따먹었어요. 그리고 병철은 지금 농사라는 걸 모르는데 반면에 철수, 영수는 지금 먹고 싶은 옥수수 아껴갖고 100개를 심어서 지금 흐뭇하게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철이가 와서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병철이한테 설명해봐야 병철이 이해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 길 가다가 옥수수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데 왜 이 옥수수는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 철수하고 영수는 미치겠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심은 옥수수거든. 아니 옥수수 심는 게 무슨 말이야. 옥수수라는 거는 그냥 산에 널려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우연히 운 좋게 모여 있으니까 내가 따먹은 거지. 채상권이 없는 사회에서는 이 옥수수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철수하고 영수도 이상한 놈이에요. 병철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병철이는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나는 지나갈 때마다 따먹겠다. 철수하고 영수는 우린 죽어도 너한테 못 뺏긴다. 그래갖고 이제 병철이가 밤에 몰래 와서 옥수수 가져가려고 하면 철수하고 영수가 막 그거를 말리고 싸우고 못 가져가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재산권이 발생하느냐? 예,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경제 7번째 강의였습니다.